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대 작업 69페이지에 있습니다. 69페이지의 교대 작업과 산업심리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서출판 기문사에서 출간되는 이 교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69페이지네요. 69페이지의 교대 작업입니다. 교대. 다시.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산업위생관리 자격증 따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기문사에서 출간되는 산업위생관리 기사, 산업기사 교재 위주로 강의가 됩니다. 교재 69페이지를 펼쳐보십시오. 69페이지입니다. 자, 69페이지를 보시면 교대 작업하고 나와 있습니다. 교대 작업. 교대제는 2조 이상의 작업, 2조, 1조, 2조 뭐 이렇게 나누죠. 2조 이상의 작업반을 편성해서 이렇게 근무하는 제도, 바꿔가면서 교대로. 이 교대제의 이제 개선하고 그 바람직한 운영 방향, 이런 게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읽어보면 이해가는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뭐 외우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실기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차 이제 용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중요 포인트예요. 야근. 야근은 요거 2, 3일 이상 연속해서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않게 해야 되는 거. 2, 3일 이상 연속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옳은 걸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 했을 때 않게 한다. 2, 3일 연속 하지 않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가면. 그러니까 잠자는 거죠. 뭐 이 편안하게 누워 자는 게 아니라 의자에 앉아서 이제 편안히 자는 뭐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면을 하더라도 10시간 이내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내가 되도록. 그 10시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교대 시간은 아침에 7시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시 이후에 너무 일찍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야구이나 마찬가지죠. 너무 잠을 설친다는 거지. 그 다음 요거 이제 시험이 잘 나와요. 요거 이제 시험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교대보다는 전교대. 이거는 낮, 그 다음에 저녁, 밤. 이런 식으로 낮, 저녁, 밤 순으로 진행하는 것을, 교대를 진행하는 것을 전교대라고 합니다. 전교대가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야간 근무를 했어요. 야간 근무를 했을 때는 최저 48시간 이상 휴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48시간이면 어떻게 돼요? 24시간이 하루죠. 그래 이틀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휴식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면은, 여기 이제 가면이 있는데, 가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면이 필요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은.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야간 근무하는 사람이 꾸벅꾸벅 존다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가면은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1시간 이내는 별로 효과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군대식으로 뭐냐면 뭐 10분간 휴식 이것도 아니고 잠깐 쉰다고 해가지고 그게 필요 회복이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1시간 이상으로 해야지. 이내에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 그 다음 가면은 근무 시간에 따라서 2 내지 4시간으로
이 감면할 때 2시간 내지는 4시간을 자는 것이 좋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봐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중요 포인트만 체크하고 넘어가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기에 관련되는 연습 문제가 나와요. 페이지 93페이지를 펼치십시오. 종합연습문제 01번입니다. 교대 근무제를 실시하려고 할 때 교대제 관리 원칙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2, 3일 이상 연속하지 않을 것. 근무 시간의 간격은 24시간 이상으로 할 것. 야근 시 감면이 필요하면 이를 제도화할 것. 각 반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 여기에 원칙으로 틀린 것.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근무 시간 최소 간격이 24시간 이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2시간 이상 유지를 하는 거예요. 12시간 이상 유지를 한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여기 이제 풀이 내지는 그러니까 해설 이걸 한번 참고해서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06번입니다. 플렉스 타임 제도의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골라라는 거예요.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얘기입니다. 플렉스 타임이라는 것은 출퇴근 시간을 정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먼저 중요한 것이 플렉스 타임은 출퇴근 시간을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노동 시간을 정해서 그러니까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여기에 알아둬야 될 부분이 여기에 이제 해설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요게 중추 시간, 근로자가 일하는 어떻게 됩니까? 중추 시간을 제외하는 거예요. 이걸 포함하는 거 아닙니다. 요걸 제외하고 주당 40시간 내외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적합하게 되어 있는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산업 문제가 아니라 이론입니다. 산업심리 쪽입니다. 97페이지로 갑니다. 문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 이론을 딱 보고 바로 뭐냐면 그 이론이 약간 잠재되어 있을 때 그 문제를 보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교차 학습이 되는 거예요. 산업심리의 정의와 요소, 그러니까 산업심리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공부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산업위생관리기사는 다양하게 공부를 하는구나 이 정도 수준이면 돼요. 그래서 너무 막 여기에 치중해가지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위주로 공부를 하시도록. 포인트 위주입니다. 포인트 위주로 공부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접근 방법은 인지적 접근, 행동적 접근, 요거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하다고 표시를 해놨죠. 접근 방법, 요거 인지적 접근, 행동적 접근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이 되고, 요소는 감성, 기질, 습성, 습관, 동기. 이것이 이제 산업심리에 들어가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감성, 기질, 습성, 습관, 동기. 그 이제 대충 한번 보고 뭐냐면 뭐 그런 것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암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출제되는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종합연습 문제 02번입니다. 산업심리학의 주된 접근 방법이 뭐냐 그랬어요. 인지적 접근하고 뭐가 돼? 행동적, 이거 옳은 것을 골라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조금 전에 내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거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죠. 답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97페이지로 갑니다. 교재 97페이지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알죠? 체내의 호르몬계 중심으로 한 특유의 반응이 일어나는 상태. 이거를 뭐냐면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가 적응 정상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순기능하고 역기능이 있는데 순기능은 개인의 심신활동을 촉진하고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활성화시킨다. 문제 해결 능력을 증대시키고 창조력을 발휘를 하고 동기 유발을 증가시키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이게 뭐냐면 순기능입니다. 자, 스트레스 해가지고 무조건 나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뭐 공부하면서 제가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러는데 사실은 뭐냐면 이게 암기하는 거고 뭐든 그러니까 어떤 수월하다는 얘기지 스트레스 안 받는 공부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거 강의하면서 스트레스 받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뭐냐면 공부라는 거는 스트레스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자, 이게 뭐가 되느냐면 대나무입니다. 원래 활은 이런 뽕나무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죠? 뽕나무. 옛날에 그 중국에서는 뭐냐면 활을 뽕나무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뽕나무가 큰 그러니까 그루가 집에 한 그루만 있어도 이 자손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대요. 그 정도로 뭐냐면 뽕나무는 활을 만드는데 중요한 재료로 사용이 되었답니다. 그걸 이제 그냥 얇게 해가지고 몇 겹씩 이렇게 해서 뽕나무로 이제 활을 만든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뭐로 만드는지는 뭐 조사를 안 해봤지만 우리 어렸을 때 뭘 합니까? 그래, 대나무로 하는 거지. 그렇지. 대나무 가지고 뭐냐면 불에 살살 이렇게 달구면 대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요런 식으로 휘어지죠. 그죠? 요렇게 휘어집니다.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열을 가해야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활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자, 이게 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걸고, 여기다 걸고 활을 쏠 거 아닙니까? 그쵸? 이렇게 활을 쏘겠는데, 이때 뭐냐면 이게 곡선으로 이렇게 굽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활이 안 된다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장난칠 때도 뭐냐면 활을 그 만들기 위해 대나무를 불에 구워가지고 이렇게 휘인 적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소위 이야기하는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 어떤 뭐냐면 활 하나 만들더라도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뭐가 됩니까? 열을 가하고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격증을 스펙을 쌓기 위한 거거나 아니면 뭐냐면 그냥 자기 이제 인생 경로를 이제 개척하는 사람들이라도 이걸 뭐냐면 공부하는 것은 스트레스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뭐냐면 즐겁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뭐냐면 너무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난해한 코스, 그러니까 암기해야 되고 막 귀찮은 거, 이런 것들을 뭐냐면 위주로 해가지고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뭐냐면 뭐 기쁨을 다 드릴 수는 없는 얘기고, 그 언제 뭐냐면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사주를 잘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금을 잘 봐요. 그리고 뭐냐면 관상을 잘 봅니다. 그래 이게 뭐냐면 40년 경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이제 학생들을 봐왔겠죠. 그러면서 원래 뭐냐면 한 3년, 4년 정도 내가 사주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은 이제 사주를 이제 풀어주고 뭐 가끔씩 재미삼아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요구를 하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버전업이 돼가지고 이거 이제 영상을 다 찍고 나서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러면 여담으로 제가 뭐냐면 항상 강단에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여담으로 가르쳐 주던 그런 들려주던 그런 결혼선의 뭐냐면 부분, 그 다음 운명선, 생명선, 감정선, 그 다음 그것들이 어떻게 이제 조화를 이루고 나이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거 재미삼아 제가 팁으로 그러니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관상 뭐 수상 여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뭐냐면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이 지금은 뭐냐면 여러 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당장 시험이 내일 모레 아닙니까? 거기에 뭐냐 맞춰가지고 지금 열심히 제가 이제 강의를 해야지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지금 타이트하고 제가 이제 한 5월, 6월 이렇게 이제 시간 조금 있을 때는 그때는 좀 내용도 좀 깊이 들어가면서 그러한 형태로 여담으로 좋은 강의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하듯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역기능이 있고 순기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면 저 순기능을 알아둬야 돼요. 역기능도 물론 알아야 돼요. 스트레스가 뭐가 나쁜지 알아야 돼요. 여기 지금 다루는 거는 뭐가 됩니까? 일단 뭐냐면 스트레스로 인한 그러니까 직업병 형태를 이제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고 이게 뭐냐면 스트레스가 굳이 나쁜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점도 있다. 그래서 이 순기능은 좋은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그런 쪽이 되겠고 역기능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뭐냐면 누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병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역기능입니다. 스트레스를. 그걸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죠. 자신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이제 심신이 황폐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성과에 이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 직무 성과 평가하면 이 회사에서 상당히 뭐냐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역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현상의 특징이에요. 현상의 특징은, 자, 스트레스는 생리적 영역에서 작용하면서 불안을 동반합니다. 스트레스는 불안을 동반합니다. 저도 뭐냐면 그 여담입니다만 학교 다닐 때, 예? 그 여선생 하나, 그러니까 대학원 다닐 때 여선생을 하나 그러니까 여자 교수님이 하나 계셨는데, 좀 그러니까 까칠하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굴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원 다닐 때 뭐냐면 제가 그 이야기했으면 공부는 억수로 잘한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 성적이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부터 대학원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냐면 그 올 A뿔을 받아야지만 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이에요. 올 A뿔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1등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열심히 하는데도 그 여선생님 뭐냐면 여자 교수님이, 예? 상당히 뭐냐면 저한테는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알겠죠? 그 어떻게 됐든 저는 뭐냐면 A뿔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하고는 이게 잘 이게 짝짝꿍이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질문해도 뭐냐면 왜 그냥 콕콕 찔러 질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그래 뭐 레포트 내고 하면 그냥 항상 뭐냐면 삐뿔 뭐 이런 거 주고 뭐 그랬어요. 대학원 다닐 때. 그래서 아주 그냥 마지막 그러니까 미션, 그러니까 이 과제, 그거를 뭐냐면 저 나름대로 이제 아주 희한한 거를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거를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했어요. 그걸 뭐냐면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여자 교수님의 마음을 확 돌려버린 거예요. 우리 학교에 이런 창의적인 그러니까 학생도 있었구나. 그래 가지고 뭐냐면 성적을 제가 A를 그러니까 기어이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하고 나서는 심장병 걸렸어요. 그 학기에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게 이제 저는 공부의 스트레스, 그 내가 해도 뭐냐면 남이 안 알아줄 때 참 슬픈 얘기예요. 그래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할 때 안 알아줄 때, 창의적으로 뭐냐면 한다고 하는데 남이 인정을 하지 않을 때 참 괴롭습니다. 그거 이제 이해합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스트레스가 뭐냐면 쌓여가지고 공부가 안 되거든. 저한테 질문하세요. 이건 난 도저히 모르겠다. 이거 뭐냐면 다시 영상을 뭐냐면 잘 찍어서 공부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뭐냐면 우리 교수님이 해결해 달라. 그렇게 뭐냐면 댓글에다 올리세요. 예. 그거 뭐냐면 전문적인 지식은 안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기사 자격증에서 필요한 없는 부분이다. 바운다리를 벗어난다 그러면 제가 거절할 거지만, 그런데 기초적인 지식이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도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받구나. 그러면 뭐냐면 그 스트레스는 제가 받을게요. 제가 뭐냐면 다시 이런 PPT 만들어서, 그 다음 뭐냐면 안 되면 여기에 그림을 그리던 애니메이션을 처리하던 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하나의 업로드되는 동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기꺼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근데 이제 범위를 제가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기분이 조금 좋아지죠? 좋아집니다. 그래서 공부합시다. 여기에 뭐냐면 불안을 동반한다. 생리적 영역에서 작용하고, 요게 생리적인 겁니다. 영역에서 작용하고 불안을 동반한다. 스트레스는 단순한 신경적 긴장이 아니고, 아니다고 그랬어요. 요런 게 뭐냐면 긴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얘기죠. 긴장이 아니고 신경적 긴장은 스트레스에서 발현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고 뭐냐면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는 반드시 나쁜 것이 뭐가 됩니까? 아니다 그랬어요. 왜? 순기능이 있었지 않습니까?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뭐냐면 걔가 잘 알아두고, 그 다음에 그 자체로서 어떤 것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뭐냐면 팔이 잘려나갑니까? 머리가 잘려나갑니까? 손끝이 뭐냐면 손가락이 잘려나갑니까? 그렇죠? 다치는 거하고 그게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않는다, 요거. 스트레스는 뭐가 됩니까? 피할 수 없다.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겪는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 요 세 가지 없다, 아니다, 불안을 동반한다. 요거 세 가지 체크. 그 다음에 직무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직무 스트레스 요인, 작업 요인이 있고, 환경 요인이 있고, 조직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 작업 요인을 보게 되면 작업 부하, 뭐, 일감이 많다는 거지. 그 다음에 작업 속도, 빨리빨리 해야 된다든지, 교대 근무. 그게 뭐냐면 이게 교대가 이렇게 일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밤낮으로 이렇게 막 바뀌고 수시로 뭐냐면 또 조편성이 다시 다르게 되고 뭐 이러면 아주 스트레스 받아. 사람도 바뀌는 것도 사실은 뭐냐면 그 문제예요. 내가 뭐 짝꿍 먹어가지고 맨날 교대를 들어갔는데 이게 뭐냐면 또 교대가 또 이제 사람도 바뀌고 뭐 이러면 그 참 이게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거죠. 환경 요인은 이게 이제 고온이고 그 다음에 한랭하고 너무 춥고 환기불량, 부적절 뭐 이거 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시끄럽다는 거예요. 예? 시끄럽고 그 다음에 조직 요인, 관리 유형, 역할 요구, 그 다음에 역할의 모호성, 아주 모호한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갈등. 이 갈등은 뭐가 돼요? 이게 갈등이라는 게 얘는 등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등나무. 칼은 뭐가 됩니까? 칡을 말하면 칡. 예, 칡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 나무가 있으면 이 등나무하고 칡하고 어떻게 됩니까? 감아서 이렇게 등부를 감아서 올라가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칡은 이런 식으로 뭐냐면 감아서 올라간다 그러면 등나무는 반대로 이렇게 감아 올라가요. 그래서 뭐냐면 그 용어가 갈등이라는 용어가 생겼다. 우이야를 합니다. 재밌죠? 이게 이제 또 이런 거 하면서 또 인문학 이런 것도 조금씩은 좀 섞어놔야지 사람이,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보죠. 여기 이제 스트레스 이제 결과입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이렇게 대사 기능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체크 해둬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특히 뭐가 되느냐면 요 부분이 시험에 잘로 가로넣기도 나옵니다. 실기 시험에. 요거 암기. 자, 세포 산하에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대사 기능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래서 뭐냐면 여기 뭐 버짐 같은 게 핀다든지 얼굴에 뾰록지가 난다든지 그런 게 염증 반응이 하나 뭐 일종이가 되겠고요. 그다음 뭐냐면 손바닥, 뭐 발바닥 이런 데 뭐냐면 생긴다. 배 같은 데 이런 쪽에도 뭐냐면 그 뾰록지 비슷하게 그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 코르티솔 호르몬 과잉 분비가 돼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과잉 분비. 이게 분비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지속적으로 분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독성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 다른 뭐냐면 정상적인 호르몬 분비 기능을 못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저항성을 떨어뜨리거나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체내 대사 기능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서서히 뭐냐면 사람이 좀 기운 떨어지게 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안 생기던, 그러니까 자잘한 병, 이런 것도 이제 수시로 이제 유발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뭐냐면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면 감기도 잘 걸리고, 다른 질환, 그게 내성도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행동적 결과, 이거 보면 흡연을 해요. 담배 저 사람 담배 끊었대는데, 그런데 뭐냐면 그런 날 갑자기 담배 불고 있죠. 그게 뭐 열받았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폭주. 열받아. 그러고 막 실컷 어동치야 뭐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 막 가다가 뭐냐면 이게 전봇대가 날 박았네. 뭐 그러고 아니면 땅바닥이 나를 패네. 그러고 넘어져가지고는 아스팔트가 자기 머리를 때렸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약물 남용. 이거 뭐냐면 이거 뭐 내가 뭐 부족해서 그런가 뭐 이것저것 비타민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 섞어가지고 막 먹어. 그게 이제 약물이 이제 너무 이제 그런 거 좋은 것도 사실은 많이 먹으면 독약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돌발적 사고, 행동에 이제 경항.
그 조금만 해도 뭐냐면 왕막 그런 성질 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아유 입맛이 없네. 밥맛이 떨어지고. 그 왜 뭐 집에서 밥 먹다가 아 왜 그러니까 자기는 왜 그러니까 밥을 그렇게 조금 먹어? 그러니까 왜 그 입 안에 뭐냐면 밥 알이 그러니까 뱅글뱅글 돈다고 그러죠. 씹히질 않고. 그게 까칠까칠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민이 많아 보세요. 그거 뭐냐면 밥맛이 나겠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저는 이제 그런 걸 다 이제 겪어봤죠. 인생 살면서. 그래서 이제 산전수전 다 아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 결과, 가정 문제.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짜증내고 그러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간에도 그렇고 수면장애. 그 다음에 뭐냐면 성적인 문제도 생깁니다. 이부자리 같이 안 하겠죠. 그런 거. 좀 깊이 있게는 이야기를 못 합니다. 생리의학적 결과, 이런 거, 심장, 위장질환.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학점 때문에, 심장병 생겼다고. 대학원 다닐 때. 그 정도로 뭐냐면 이제, 물론 저도 이제 문제죠. 성적에 집착하는. 그런데 뭐냐면 사실은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한번 꽂히면 끝장을 보는 거. 이런 거 진짜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 반드시 남자라면 있어야지 될 성격이라고 봐요. 끝장을 볼 수 있는 거. 그 만성 두통, 고혈압, 그 다음에 이제 암, 우울증. 여기까지 가면 이제 그러니까 이거 누적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저기까지는 가지를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뭐냐면 그러니까 심장에서 이제는 많이 이제 지금 회복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직무에 미치는 결과 결근합니다. 회사 가기 싫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직. 이 회사 때려쳐. 뭐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성과가 이제 떨어지는 거. 이거 뭐 이래 잘해도 뭐, 걔 이랬는데 내가 뭐 잘해서 뭐해. 이런 거죠. 그런 게 이제 스트레스의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걸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중요한 부분 요거는 뭐가 됩니까? 갈로넣기 나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면 코르티솔 과잉분비, 아드레날린 지속적으로 분비. 그래서 대사 기능을 망가뜨린다. 꼭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는 스트레스, 코,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따스하면 적당하게 한번 여보세요.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어떻게 밤에 잘 때 코 걸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해도 되겠고. 예? 안 거나? 잠이 안 오니까? 근데 코 건다 하십시오. 자. 재밌게 공부하는 거지, 뭐.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98페이지에 스트레스 관리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조직적, 그냥 단체로 관리하는. 이거는 회사에서 하는 거죠. 회사에서 하는 거.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뭐냐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대로 한번 쭉 읽어보는 걸로. 자, 100페이지 가게 되면 유사문제, 그러니까 여기에 유사문제 08번에 이 스트레스와 관련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이제 뒤로 넘기는 거예요. 산업 스트레스의 반응에 따른 심리적 결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가정 문제, 돌발적 사고, 수면 방해, 성적 역기능 이런 게 이제 나와요. 예, 이런 게.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스트레스로 인한 행동적 결과에는 흡연이 있어요. 행동적 결과. 여기 지금 뭐냐면 심리적 결과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행동적 결과와 심리적 결과, 이거를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 이게 뭐냐면, 그러면 다시 가서 앞에 뭐냐면 일어날 다시 차근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냐면 행동적 결과가, 그냥 담배 많이 피거나, 아니면 술 막 먹거나, 의약물을 먹거나, 그냥 남용하거나, 행동이 뭐냐면 막 이렇게, 이게 행동이죠. 그래서 이제 식욕부진, 밥맛이 없거나, 이게 뭐냐면 행동적 결과에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돌발적 사고, 이거는 행동적 결과에 의한 거예요. 이거는 뭘 물었죠? 심리적 결과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것이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분을 잘 지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1페이지 보게 되면 스트레스는 외부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신체의 향상성이, 요게 아마 그러니까 오타 하나 있나 그럴 겁니다. 스테크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요런 것 좀
고치십시오. 스트레스입니다. 파괴되면서 나타나는 반응이다. 다음 설명 중에 갈로 안에 적절한 물질. 나중에는 개론 다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책 교재의 오탄한 부분 이걸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멘트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고쳐라고 이렇게 멘트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이 PPT 작업한 걸 가지고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음 설명 갈로 안에 적합한 물질은 인간은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 부신피질에서 무엇이라는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어 이렇게 했죠. 뇌의 활동 등을 저해한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조금 전에 했던 거 코르티솔이죠. 코르티솔. 코르티솔. 여기에 뭐냐면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거. 과잉 분비되는 거. 부신피질에서 여기에 코르티솔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99페이지로 갑니다. 그럼 직업과 적성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런 항목 같은 게 이제 가끔씩 나와요. 그러니까 생리적 적성 검사, 그다음 심리적 적성 검사, 방법인 것은 방법이 아닌 것은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 생리적인 것과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것 이런 것들을 뭐냐면 이게 보면 구분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여러분들이 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적성에서 적성 검사, 신체적인 것, 그다음에 이제 뭐 생리적인 것, 심리적인 것 이렇게 크게 나눠 가지고 이제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뭐냐면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감각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시험에 특히 잘 나오는 부분이다. 아시겠죠? 지금 교재에 뭐냐면 제가 이거 파랗게 놓은 대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으시면 돼요. 자, 문제는 이제 이런 형태로 나와요. 예상 문제 01번입니다. 100페이지에. 직업과 적성에 있어서 생리적 적성 검사에 해당하는, 하지 않는 것,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심리적인 걸 끼워 넣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래서 잘 보면 금방 나오죠. 지각 동작 검사가 여기는 답이 되겠죠. 이거는 생리적인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각 동작은 어떻게 됩니까? 심리적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0페이지입니다. 심리학적 적성 검사에서 지능 검사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이 뭐냐? 지능 검사에 해당되는 항목.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직무에 관련된 기본 지식과 숙련도, 사고력 이런 거. 이거는 기능 검사에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언어, 기억, 추리, 귀납. 요게 이제 뭐냐면 심리학적 적성 검사에서 지능 검사에 해당이 되겠죠. 이게 답이 되겠고, 수족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발, 손발 이게 협조. 서로 뭐냐면 이게 손뼉을 쳐봐라 하는데 이렇게 치는데 이렇게 치면 안 되지. 운동 속도, 능력, 그다음에 이거는 능이라는 것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능력, 운동 속도, 능, 형태, 지각, 능 이런 거예요. 그래서 능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지각 동작 검사죠. 지각 동작 검사. 여기에 이제 성격, 태도, 정신 상태 이런 것들은 인성 검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검사 항목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한다. 이게 계속 뭐냐면 시험에 보게 되면 출제되는 횟수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게 예외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잘 해두셔야 돼요. 정리를 읽고 차분하게 봐두셔야 됩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냐면 앞에 우리가 이제 교대 작업, 그 다음에 산업 심리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지,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을 어떻게 대비하지, 이것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